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릭스뱅크 연설이 있었어요. 사실은 주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거여서 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그래도 연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인기가 없어도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틀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문 월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장이 파월 무시한 이유. 첫 번째 CPI 기대, 두 번째 과거 자료, 세 번째 연착륙, 하나 더 하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거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이 그래도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증시 결국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 파월을 무시했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내맘심쿵님, 신영기님, 설송님, 박형옥님, 매엠맵님 감사합니다. 매엠맵님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연설에 나섰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1.01%니까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다우 각각 0.7%, 0.5%대 상승세를 보였어요. 원래 오늘 이제 10년물 국채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 발언 뒤에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3.63%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올랐었는데 하지만 연초 랠리 이거는 계속 됐죠.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전에 뭐 좀 계속 좋다가 파월 의장 발언 있고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연설이 한 9시 정도, 그 다음에 파월이 한 뭐 모두 발언 있고, 모두 발언이 이제 사회자의 모두 발언이 있고, 한 4명의 패널이 5분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파월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따지면 9시 40분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좀 뒤늦게 반응은 좀 늦게 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상승폭을 줄이고 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서 결국은 1%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파월의 발언을 시장이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P 보시면 아마존이 한 2%, 2.8% 올랐습니다. 애플도 좀 올랐고요. 테슬라는 좀 떨어졌네요. 먼저 오늘 분위기는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건 이제 코인베이스 또 이제 대규모 감축 20% 이상 감축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건 그냥 참고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미국은 좀 이렇게 그게 좀 양면적이긴 한데 배드 앤 베스 비욘드도 파산 시정 같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감원 소식, 대규모 감원 소식에 한 27%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이제 바닥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게 감원에 주가가 오른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상황 파월 내용부터 이 파월 그리고 그거의 뒤를 이어서 나온 제이미 다이먼의 얘기 같이 한번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얘기부터 빠르게 좀 알아볼게요. 파월 발언의 핵심은 여기 첫 번째 문장 에서 나옵니다. 가격 안정이 어쨌든 뭐 대중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둔화시키는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오늘 발언의 핵심일 겁니다. 즉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둔화시키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그게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인기가 없을 수 있어도 우리는 할 거다. 인기 없는 정책을 하겠다.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들 좀 했었죠. 이제 물가 잡는데 뭐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바꿔서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못을 박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에 간섭이 없다는 것이 단기적인 정책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치권이 연준을 간섭하지 않는다. 연준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에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 받겠죠. 백악관하고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는 거꾸로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마라. 금리 오래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의지 이거를 보여줬다. 그리고 거꾸로 정치권에도 압력 넣지 마라.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한 거죠. 로거프도 뭐 그런 얘기 조금 오늘 도와줬고요. 작년에 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뭐 그 상원 의회에서 뭐 이제 금리 너무 빨리 올린다니네. 금리 적당히 올려라 이런 얘기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다시 한번 파월 입에서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전에 다 나온 얘기 아니야? 뭐 원칙론적인 발언 아니야? 그렇습니다. 원칙론적인 발언인데요. 시기가 또 한번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제 12월 고용보고서 이후에 증시가 그리고 시장이 좀 계속 좀 희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증시가 계속 올랐고, 오늘도 결국은 파월의 말을 무시하고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틀의 그림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 자꾸 이렇게 그 기대를 갖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갖는 생각은 정치권도 간섭할 수 없다. 인기가 없어도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칙론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의미를 오늘 좀 갖고 있었다. 발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여기 오늘 발언에서 뭐 2월에 뭐 얼마 올리겠다 이런 얘기 당연히 없죠. 주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인데요. 그리고 이제 릭스뱅크에서 이제 스웨덴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다른 행사에 가서 2월에 0.25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오늘 자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좀 원칙론적인 얘기들, 그리고 좀 근본적인 뭐 사안들, 정치권의 뭐 압력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사적인 내용이 오늘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좀 의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원 이사도 한동안 금리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요것도 약간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오늘 좀 센 얘기를 또 한번 했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5%로 갈 확률이 50%고 6%로 가야만 할 확률이 50%다. 자, 이제 우리가 총 확률이 100%잖아요. 100%죠. 근데 이제 50%는 5%로 갈 확률, 그리고 나머지 50%는 6%.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6% 이상으로 갈 확률도 절반이나 된다. 상당하다. 이런 얘기겠죠. 최소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4.75에서 5.0 사이, 그러니까 뭐 4.8% 뭐 이렇게 좀 어쨌든 그 5% 언더, 5% 미만의 확률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 5%고 5% 이상으로 갈 확률이, 그것도 이제 6%로 갈 확률이 50%다. 이 얘기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사실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다이먼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상, 그리고 한동안 유지하는 것,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연준과 그리고 은행권의 최고 CEO는 얘기를 했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상승 마감했잖아요. 잠깐 뭐 반응하게 했었죠. 잠깐 뭐 하락 반전하면서 반응하게 했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먼저 한번 보실게요. 얼마나 이제 반응이 없는지.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2월입니다. 2월에 뭐 0.25 한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3월도 그렇죠. 3월도 0.25 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4.75까지 올라간 다음에 어제랑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뭐 5월에도 4.75, 6월에도 4.75. 물론 5.0 이상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높은 확률을 보면요. 뭐 이제 7월도 4.75, 9월도 4.75. 이렇게 보면 11월이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4.50, 4.75.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뭐 두 개만 더해도 한 58%, 뭐 64% 뭐 이렇게 되니까요. 11월이 되면 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무조건 금리 인하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예 믿지 않는 거죠. 뭐라고 떠들든. 그래서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ISI. 거기 이제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2월에 금리 인상폭을 줄이고 4.75에서 5.0의 수준에서 멈출 거다. 이거는 이제 12월 FOMC에서 나온 전망치 5.1%, 5.0에서 5.25 그 최종 금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보다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2월 CPI에 대한 기대. 12월 CPI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조금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를 전해드렸지만 11월 헤드라인 CPI가 좀 둔화할 것이고 전월 대비로는 0%일 것이다. 근원도 전년 대비 좀 감소할 것이다. 이런 거 이제 기대가 나오는 거죠. 전망치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임금 상승 둔화에 이어 물가가 둔화하고 있구나. 이런 수치를 보면서 연준과 파월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베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준이 오래된 데이터를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시장에서 공격적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뭐 이제 당장 봐도 12월 CPI, 12월 고용 보고서, 12월 CPI가 12일 날 나오니까요. 이게 중간 집계 과정, 그다음에 발표, 시기. 사실 당연히 일찍 집계를 해야 또 발표를 할 테니까요. 그럼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CPI는 좀 오래된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전쯤의 상황 이런 걸 본다는 거죠. PCE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하루하루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된 자료다. 지금은 이 CPI 나오는 것, CPI 자체도 둔화할 것을 기대하지만 CPI보다 지금 그 한 달 뒤인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제가 더 빨리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더 빨리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투자자들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세계은행의 성장 전망치 그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 세 번째로 제가 뽑았던 거죠. 연착륙 기대. 연착륙 기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런 거겠죠. 계속 고용 보고서 잘 나온 이후로 이렇게 가면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고 물가도 떨어지면서 고용은 강한 그리고 소비는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그래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려도 된다. 이제 거의 인상이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자꾸 얘기해도 너 그렇게 얘기해봤자 더 많이 못 올릴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착륙 기대에 관련해서는 여기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타로 써야 되는데 다로 써놨네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이걸 보면 오늘 4분기 전망치가 또 상승했어요. 같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게 오늘 건데 4.1%로 상승 조정됐습니다. 원래 직전까지만 해도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 의미는 그래서 연착륙 기대를 자꾸 높인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직전까지 10월 고용 보고서 직전까지는 어떤 논리가 지배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경기 침체 논리가 지배를 했었죠.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결국 금리를 안 내리고 배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 논리도 아직 존재하죠, 당연히. 경기 침체를 간다 안 간다 요것도 좀 계속 갈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연착륙과 경기 침체는 반대 얘기잖아요. 반대 얘기지만 어쨌든 둘 다 월가에서는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어쨌든 둘 다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보면 JP 모건 여기서는 이제 연착륙 시나리오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같이 볼게. 오늘 이제 세계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이제 업데이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년에 2번 하거든요. 상반기에서 6월에 한 번,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를 넘겨서 1월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일 것이다. 1.7%. 그래서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 1.7%인데 침체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나 중국도 5% 4% 성장하는 나라고 개발도상국은 더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 평균이 1.7%니까 상당히 낮은 거고 어쨌든 월드뱅크는 경기 침체의 정의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 감소
연간으로 따졌을 때 1인당 개인 소득 감소, 이게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해드리지만 침체의 정의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국가적으로 따질 때는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뭐 작년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어쨌든 이제 월드뱅크는 1인당 개인 소득 감소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 이게 2020년에 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또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시차 때문에, 그리고 실질금리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는 이제 G2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0.5%, 내년에 1.6% 성장을 예측했고요. 중국은 지난해 2.7% 좀 낮게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3% 정도 올라갈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이제 올해 5% 성장 얘기하는데 그것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좀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미국도, 어쨌든 미국도는 아니겠지만 미국만이라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잉 긴축에 따른, 아니면 어쨌든 긴축 지속에 따른 침체 우려가 상당하다. 그리고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라는 점,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요. 이게 조금 약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제 월가에 있더라도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이제 경제학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 거시경제를 보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보는 것과 전략가들, 이제 실제로 거래하는 트레이더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가 컨센서스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연착륙 기대 이런 걸로 파월을 무시하고 있으나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 상황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폴 튜드 존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주가가 한 7, 8% 오래 오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침체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폴 튜드 존스 같은 사람도 아직 자기 스탠스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크리스탈 볼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HSBC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곳도 있고요. 스티페 이런 곳은 좀 한번 받을 만한 게, 앞으로 10년간 좀 S&P가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부담을 주면서 앞으로 10년간 S&P 500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S&P가 상반기에는 4,300까지 잠깐 뭐 단기 랠리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장기, 10년이면 장기잖아요. 장기 틀로 보면 좀 이 베어 마켓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단기로서는 이제 12월 CPI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닝이고 그 다음에 FOMC라는 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이제 나오긴 좀 돼서 제가 이제 아마 그 전미경제학회 가느라고 조금 뒤늦게 하긴 했는데 요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주식이 떨어져야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가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부의 효과에 좀 민감한 분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아무튼 좀 은퇴에 가까운 분들은 좀 이제 그런 거에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활비 같은 게 계속 필요하시니까요. 그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이런 중장년층 51세 이상 뭐 이렇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 어쨌든 연준 같은 경우 연착륙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거죠.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노동 인플레이션, 임금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아직 경제는 괜찮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 서비스 분야 임금을 좀 낮추고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인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주가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일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저만 이렇게 눈여겨봤을 것 같진 않고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시니까 제임스 블러드도 봤을 거고 연준도 봤겠죠. 뭐 전부터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이 보고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파월 의장이 원칙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연은 그리고 지역 연은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한 1월부터 10월까지 자산가치 급락, 즉 주식 급락 이런 것들이 17만 명을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게 했다. 전체 증가보다 한 1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1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까지 전부 다 이제 51세 이상 전부로 따지면 한 38만 명, 36%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떨어뜨려야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결국은 12일 날 미국 시간 12일 날에서 CPI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CPI 이후에 CPI 당일도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또 어떤 이유들을 댈지 중요한데 CPI 이후 상황이 또 중요하니까 그걸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